마음의 위안을 주는 책과 함께하는 시간, 마음의 서재. 문학평론가 정여울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추천해 주신 작품은 영국식 잉여 유발 사건이라는 부제가 달린 차브라는 책인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책의 제목, 차브가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차브는 일종의 이제 하층 계급이나 노동 계급을 비하하는 단어가 어떤 이제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변해버린 경우인데요. 네. 원래 60년대에는 뭐 히피족, 뭐 70년대에는 펑크족 이런 말이 유행했고 또 80년대에는 힙합족 이런 게 유행했다면 2000년대에는 차부족이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원래는 이게 신조어였대요. 그러니까 예,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2005년에 어린이를 의미하는 집시 언어 차비, 예, 채비라고 해야 되나요? 차비에서 유래된 말인데 원래는 막 좀 부자연스러운 장신구 있잖아요. 막 번쩍이는 가짜 금, 막 이런 거. 또 유명 브랜드의 짝퉁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돈이 없지만 뭔가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그런 이제 액세서리를 자주 하는 그 영국 노동자 계층의 어떤 좀 약간 그 일탈적인 청소년들 이런 그들의 문화를 폄하하는 좀 얕보는 그런 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2000년대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적 취향 그 중에서는 뭐 B급 문화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이제 대중적이면서도 좀 그 뭐랄까요 저급한 그런 취향을 가리키는 좀 부정적인 단어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계층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 말이 되었고 그래서 이 책에 차브라는 영국식 잉여 유발 사건이라는 이런 말은 사실 영국의 양극화를 상징하는 말이죠. 예, 우리나라의 양극화처럼 사실 영국 사회에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계급 간의 불평등이 있는데 그 불평등을 오히려 상층 계급이 더 조장하고 있다는 특히 배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 지식인들이 자기가 만약에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화를 낼 사람들이 그런 하층 계급에 대한 또 서민들에 대한 뭔가 굉장한 문화적인 공격들 그리고 차별 정책들 이런 것들에 아무렇지도 않게 동조한다는 그것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지식인이에요. 84년생. 오원 존스 책의 속표지를 보고 나이를 보기도 전에 이미 외모가 너무 애띄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오원 존스라는 뭐 1984년 영국 셰필드에서 태어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한 이제 젊은 지식인인데 이 사람의 이 책이 차브라는 책 자체가 뭐 가디언 올해의 책에도 추천되었고 또 뉴욕 타임즈 선정 논픽션 최고의 논픽션 10권에도 선정될 정도로 이렇게 젊은 지식인이 이런 책을 내서 좋은 반응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그 내용이 참 너무 슬픈 거죠.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적이고. 특히 요새 뭐 21세기 자본 이런 책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 자본의 약간 영국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21세기 자본은 이제 전 세계를 다룬 것이긴 하지만 프랑스의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영국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가장 일찍 시작된 곳이고, 예, 어떤 근대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시작된 가장 일찍 어떤 노동 계급과 자본 계급의 불평등을 경험한 나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젊은 학자가 이런 책을 쓸 수 있다는 거요. 그러게요. 책을 냈을 당시에는 20대였겠는데 말이죠. 이 차브라는 단어가 전하고 있는 감정은 비하가 지배적인데 실제로 영국 내에서 중간 계층이 있고 그 밑에 노동자 계층이라고 이 저자는 가리키고 있던데 이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가 봐요. 예, 여기서 이 책에서 이제 초반부에서 어떤 상징적인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A라는 여자아이와 B라는 여자아이가 둘 다 비슷한 나이인데 거의 동시에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여자아이는 굉장히 부잣집 딸인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 딸이 어느 여름의 휴양지에서 멋진 리조트에서 실종이 된 것이고 B라는 여자아이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어디 빈민가에서 네,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형제도 많고 막 애들도 많은 이런 집에서 정신없이 자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귀하게 큰 애가 하나 없어지고 굉장히 방치돼서 키워진 애가 하나 없어졌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다루는 똑같은 나이의 여자아이가 실종된 두 가지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와 네. 그 영국 사회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상이 되시죠. A라는 아이는 이제 일단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뭐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귀한 딸이 어떻게 실종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멀쩡한 고급 리조트에서 그런 고급 리조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니까 어떤 그것 자체도 어떤 뭐랄까요? 그 적대감 이런 게 표현된 거죠. 분명히 그건 하층 계급의 짓일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암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는 뭐 온 언론이 난리가 나고 현상금이 엄청나게 몇 억씩 걸리고 끊임없이 대서특필되고 그러니까 너무 자세해서 이제 더 알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자세하게 언론이 보도를 해주는데 이 B라는 소녀는 뭐 몇 번 나지도 않고요. 현상금이 걸리긴 했는데 아주 미미한 수준에 예 그리고 분위기가 어떠냐면 A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 얘는 정말 지금 부모를 우리가 위로해줘야 되고, 막 어떻게든 얘를 찾아서 왜 노란 리본까지 달았대요.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얘를 꼭 찾아야 된다고, A라는 여자를 꼭 찾아야 된다고 이랬는데, B라는 여자의 이 사건은 사람들이 분명히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가 얼마나 애를 돌보지 않았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냐. 그리고 사람들이 A만큼 걱정을 안 해준 거죠. 못 사는 동네 딸이니까. 네. A만큼 마음 아파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학자가 보기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람들은 계급차별을 감행하는 걸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느꼈거든요.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비판적인 사고가 있다면 부끄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여자인데 그래서 어리기는 마찬가지고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비슷했어요. 예, 그런 아이들을 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아마 이제 영국 사회를 보여주는 축도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어린애조차도 그런 그 계급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고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서 너무 슬픈 기사를 봤는데 이런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것의 기준은 이제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런 거보다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부모의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기 때문에 세습이 된다. 예, 계급도 세습되고 뭐 직업의 종류도 사실 부모님한테 많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돈이 큰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뛰어넘어서 문화적인 유전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혜택이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자극과 혜택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더 자연스럽고 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부모도 없는 집에서 혼자 큰 애들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둘 다 일을 나갔기 때문에 부모님과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적 자극을 받을 수도 없고 점점 소외되는 점점 더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영국은 그래도 사실 복지국가잖아요. 이 의료 보험도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아무리 아파도 일단 아픈데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일은 영국에서는 적어도 거의 안 일어나는데.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복지 국가인데도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건 그리고 사실 아주 극상류 계층이 하층 계급을 비난하는 것은 아예 알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중간 계급이 그러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계급은 사실 그 두 문화 사이에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 사이에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가 통할 수 있도록 위쪽의 얘기를 아래쪽에도 더 전해주고 그 반대도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서민층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 약자의 목소리를 위에 들리게 하는 게 저는 중간 계급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하층 계급을 막 욕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 전단지 이런 거에도 보면은 아예 뭐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좀 노골적인 거죠. 네. 아예 여기는 돈 없는 사람은 못 오는 곳이다라는 식의 인상을 팍팍 심어주는 네. 그런 식의 차별 정책을 노골적으로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간 계급 그것도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노동계급이 처한 곤경은 보통 열망의 부족으로 치부돼 버린다. 그들의 곤경은 책임이 있는 특권층들에 의해 조작된 불평등한 사회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때문이라고 왜곡된다. 극단적인 경우 이런 시각은 새로운 사회적 다윈이즘으로까지 치닫는다. 진화심리학자 브루스 찰튼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보다 평균 IQ가 낮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계급 가정 출신이 일반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전문 직업인 가정 출신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영국 정치계의 심장부에선 차별을 희화화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차별계층이 생기게 된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에 있다는 것을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차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네. 이 하층 계급의 목소리를 정작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고 그냥 그들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 받아먹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중간 계급들이 여론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끊임없이 그러면 아예 소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더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더 심해지다 보면 또 고용은 더 불안해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또 더 인력이 더 싼, 네, 더 이제 임금을 덜 줘도 되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들어오면서 네. 그들은 또 일자리를 또 잃게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제로 인구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서민층이 훨씬 더 인구는 많은데 네. 왜 저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그때 20대 80의 사회라는 책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굉장히 그게 절망적인 진단이었어요. 네네. 사회가 점점 20의 강자와 80의 그 약자로 나눠질 것이라는 양극화를 우려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20대 80 이거 너무 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1대 99의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예, 그러니까 왜 1%의 정말 극상류층이 나머지 99%를 다 좌우해버리는 네. 예 실제로 그런 사회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뭐 계급사회에서나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이 정말 왜 속어로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상류계층과 하급계층이 마주칠 기회 자체가 별로 없고 마주치게 됐을 때 서로가 너무 당황하게 되는 네.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소통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영국의 현실을 읽어보면서 우리도 진짜 이런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 영국보다 복지제도도 훨씬 열악하고, 예, 취약하고, 네. 또 문화적으로, 예, 문화적인 어떤 안전장치도 훨씬 없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많이 들어서 좀, 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하지만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간 계층이나 또는 지식인들이나 물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면 더 좋겠지만 주로 이제 나이도 그렇고 지금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계층들이 4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요? 예, 40대 여성이 책을 제일 많이 읽는데요. 그게 좀 사실 아무런 좀 더 젊은 세대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더 많이 읽어야 될 것은 사실 20, 30대인데 네. 점점 더 그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에는 20, 30대였어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점점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쓰는데 우리도 이런 젊은 지식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젊은 독자를 더 읽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네, 책 읽는 밤 수요일 코너 마음의 서재. 오늘은 오원 존스의 차브를 읽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만나보세요. 첨바원바의 톱 스톰핑. 책 읽는 밤 윤수영입니다. 책 읽는 밤 수요일 코너 마음의 서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학평론가 정여울 씨와 함께 오원 존스의 차브를 읽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가난을 개인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개인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열망이 없는 노동계급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망이 없는 노동계급이라는 건 자기의 계급을 넘어서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예, 그게.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열망이 있는데 이 차부들은 열망이 없다는 식으로 정치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내 생각에 노동계급은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들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충분히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다. 옛날 사회주의자의 모토는 당신의 계급과 함께 일어서되 계급을 넘어서지 말라였다. 이제 현실은 당신의 계급을 넘어서서 일어서라가 되었다. 그런데 이 계급을 넘어선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예, 넘어서기는커녕 넘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힘들어진 측면이 많다는 걸 느끼는데 물론 네.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부모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부모의 지원이라는 게 뭐 교육비에 투자하는 돈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네, 예, 네. 그런데 그 대신에 뭐랄까요? 예전에는 사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공부 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늘 칭찬받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공부를 잘하면 그건 어떤 뭐랄까요 희망이었죠. 네, 네. 예, 사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예, 서민층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아이들의 학용품이나 가방 같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20대 초반인데 무슨 막 명품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예, 제 가방보다 훨씬 비싼 거. 저는 그냥 보통 가방 갖고 다니는데 저는 대학생이 그냥, 돈이 없는데. 예, 백화점에서 그냥 보기만 했던 그 가방을 그 친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와 이렇구나. 예, 그러면은 그걸 가지지 못한 아이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왜 진심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보이겠어요. 아이들의 글을 보면은 네.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은 아이들인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예, 외모 컴플렉스도 심하고요. 예,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장동건이라고. 예, 이 친구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또 어떤 친구는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 잘 살고 자기는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 형편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피해 의식을 갖고 있을 수 그래서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나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별로 안 많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지요. 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예전에는 막 비교하게 되니까 너무 세상이 바뀐 것 같아서 격세지감을 진짜 느끼는데 저희는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의 사투리를 따라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방 출신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계층 자체가 워낙 섞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잘 사는 애들이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차가 있어도 부모님 차를 몰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몰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눈치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비싼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너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지금 마시고 있니?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을 내가 쓴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비판적인 의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없으면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낀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의 어떤 차별에 익숙해진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책들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읽고 그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그리고 저는 비판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별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며칠 전에도 되게 어이없는 사건을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KTX를 타고 가는데 KTX 지방 강연 때문에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KTX 앞에는 이제 안내하시는 직원분이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서 계세요. 젊은 분들이죠. 20대 분들. 근데 그분한테 어떤 승객이 반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차 어디야? 이런 식으로 마치 막 정말 오랫동안 부리던 사람처럼 하대하는 말투.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빤히 쳐다봤더니 근데 그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상황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너무 많이 당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도 내지 않고 화내면 또 일이 커지니까 그냥 어딥니다라고 너무나 또 친절하게 말해주는 걸 보면서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말로 인한 뭐 피해라든지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잘못을 지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 책을 읽으면 너무나 계급적인이라는 수식어도 붙어 있는데 정말 그 경제적인 차별이 문화적인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 속에서 차부 계층의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족하고 학교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방금 정여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학생들의 이야기와도 KTX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교육이 사실 거의 유일한 희망인데요. 이런 면에서는 그 문화와 문화의 갈등을 이어주고 그리고 서로 이어지지 않는 계급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 저는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육과 예술인데 그 교육과 예술의 영역에서조차도 아이들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를 포기해버린다면 그걸 모두 사교육에 맡겨버린다면 정말 그 아이들은 어디를 가게 될까. 그래서 점점 더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 그리고 선생님들을 보통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정말 진짜 사교육에 의지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가장 좋을까요? 이 책은 일단 재밌기 때문에 재밌고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젊은 필자만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함이 있어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막 달려나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최근에 영화 카트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읽고 본다면 더 이것이 단지 영국식 잉여 유발 사건 차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를 향한 문제 제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아주 작은 답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서재 오늘은 오원 존스의 차부를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정여울 씨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한 노래는 모노의 Life and Mono.
그런 꽃도 있었나?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더 많지만 혹 고요한 눈길 가진 사람은 야트막한 뒷산 양지바른 풀밭을 천천히 걷다가 가만히 흔들리는 작은 꽃들을 만들게 되지. 비바람 땡볕 속에서도 오히려 산들산들. 무심한 발길에 밟히고 쓰러져도 훌훌 날아가는 씨앗을 품고 어디서고 피어나는 노란 민들레. 저 풀밭은 초롱한 눈으로 빛나는 하얀 별꽃. 허리 굽혀 바라보면 눈물겨운 작은 세계. 참, 그런 눈길 고요한 사람의 마음에는 들꽃처럼 숨결 낮은 시들도 철마다 알게 모르게 지고 핀다네. 조향미 시인의 들꽃 같은 시였습니다. 책 읽는 밤 어느덧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끝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가 부르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